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굴절이 적용되는 유리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에서요. 이 맵스에서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리플렉션으로 들어가셔서요. 레이 트레이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을 눌러서 재질을 입혀주고요. 유리잔에 그 빛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에 수치도 적당히 주시고요. 이 디퓨즈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바닥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정렬을 시켜 줄 건데요. Y축으로 타겟 오브젝트에 미니멈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렌더링을 해 보기 전에 이 플레인에도요, 나무 재질을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타일링도 적당히 주고요. 다음에는 굴절이 되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컵 안에 실린더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뒤쪽으로 다른 오브젝트들도 배열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는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검게 보이는 부분은 지금 그 배경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레이 트레이스의 수치값을 100으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투명합니다. 이 레이 트레이스의 수치값을 98로 조금만 낮춰 주시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렌더링을 할 때요, 레이 트레이스 재질을 줬을 때는 렌더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굴절 값이 적용된 상태로 렌더링이 됐는데요. 재질 편집기에서요, Extended Parameters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은요, 옵션 중에 Index of Reflection에요, 이렇게 기본 값으로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에다가 이 레이 트레이스를 지정해 줬을 때는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유리의 경우에는 굴절 값이 1.5에서 1.7 정도 되는데요. 일단 여기다가 3으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렌더링 된 이미지에 위쪽으로 이렇게 그 쌍둥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또다시 대화창이 하나 뜨는데요. 옵션을 바꿔준 후에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굴절 값이 서로 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값도 달라집니다. 이 굴절 값은요, 메뉴바에요, 헬퍼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하셔서요, 유저 레퍼런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비록 그 영어이기는 하지만은요, 맥스의 기능이 거의 빠짐없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이 헬프 파일을 열고요, 검색 창에다가 궁금한 옵션을 치시면은요, 그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굴절률이 궁금하니까요, 이 색인 창에다가 IOR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대화창에서요, 저는 이 레이트레이스 베이직 파라미터스 롤아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창에 선택해준 옵션의 설명이 나타나는데요. 이 레이트레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싱크대를 만들 때 배울 것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IOR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네, 보시면은요, 이 진공 상태에서는 1이고요. 공기는 1.0003이고요. 물은 1.333이고요. 네, 그 밑에 여러 가지 IOR에 대한 수치 값이 나타납니다. 네, 물론 그 밑에도 보시면은요,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 레이트레이스 재질은요, 오늘 적용시켜준 이 맵스에서도 이렇게 레이트레이스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고요. 슬롯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 스탠다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역시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아까 헬프 파일에서 보셨던 화면이 뜨는데요. 옵션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반사와 굴절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요.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스 재질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싱크대를 만들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요, 다시 이 재질 편집기에서요, 오른쪽에 맨 위에서 세 번째 아이콘 위에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백그라운드라고 나옵니다. 레이트레이스가 적용된 슬롯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백그라운드 아이콘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지정을 해준 이 유리 재질의 굴절과 그리고 반사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주로 투명한 재질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오늘 배운 이 레이트레이스는요, 주위 환경을 사실적으로 반사시키거나 투명한 재질의 사실적인 굴절을 표현해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의 경우에는요, 조명도 없고 또 주변에 오브젝트들도 별로 없고요. 배경색의 경우에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좀 탁해 보이는데요. 여러가지 환경을 알맞게 설정을 해주면은요, 좀 더 예쁜 장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쓰셔야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내용물이 들어갈 부분이 정확하게 막혀 있도록 모델링을 하셔야 이렇게 투명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도 하나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굴절 값을 다시 1.5로 바꿔주고요. 카메라를 설치해 보겠는데요. 현재 이 퍼스펙티브는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원근감이 표시가 되는 뷰입니다. 이 뷰에서 내가 최종 아웃풋을 내고 싶은 장면을 아크 로테이트나 줌인 줌 아웃 등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마음에 드는 뷰로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요, 카메라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이는 카메라는 이 타깃이고요. 프리의 경우에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 프리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물론 나중에 직접 사용하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네, 일단 타겟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탑뷰에서 그냥 편하게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오른 클릭으로요. 아까 장면을 잡아준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를 주목하신 상태에서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듯이 보이는데요. 퍼스펙티브를 보시면은요. 아직 카메라 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키보드에서 C를 눌러주시면은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제는 카메라 뷰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까 만들어준 뷰 그대로요. 카메라가 맞춰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도 반드시 영문 모드에서 가능하고요. 한글 모드에서는 이 단축키가 먹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카메라 뷰로 보고 있는데요. 때때로 화면의 상태를 마음대로 돌려보고 싶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뷰를 아크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돌려보고 싶은데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카메라 뷰로 바뀌었을 때는 아이콘의 모양도 바뀝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은요. 내가 애써 잡아준 뷰가 다르게 바뀌어 버립니다. 네, 카메라 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시 키보드에서 P를 눌러서 네,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로 바꾼 다음에 자유롭게 장면을 관찰을 하시고요. 다시 카메라 뷰로 봐야겠다고 한다면 네, 다시 C를 눌러서 카메라 뷰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리점 매핑을 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